선천성 점은 일반적으로 제거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기 때문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분할 모자이크 제거법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펀치 제거술이나 수술적 절제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키싱점 같은 특수한 선천성 모발은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후천성 점의 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천성 점은 선천성에 비해서 제거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깊이가 얕고 경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레이저 점 제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점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레이저를 선택을 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 방법은 한 번의 시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약간 더 깊은 후천성 점의 경우에는 돌려깎기 레이저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점의 뿌리 부분까지 확실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재발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얕은 후천성 점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점을 그냥 레이저로 태우거나 전기 소작술로 간단하게 제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 최소화를 위해서 레이저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재생치료를 같이 적용을 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40대 여성분이 얼굴에 여러 개의 후천성 점으로 내원하셨는데, 점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서 맞춤형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레이저로 한 번에 돌려깎기로 제거를 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은 돌려 깎으면서 봉합하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 경과를 확인했을 때 대부분 깨끗하게 잘 회복이 돼서 환자분께서는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후천성 점은 제거 후에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과 적절한 피부 관리가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첫 제거 때 뿌리까지 잘 제거를 하는 게 재발률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성 점과 후천성 점 제거 후 관리법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천성 점 제거가 좀 더 큰 치료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분 드레싱 통해서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재생 프로그램 통해서 흉터 형성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통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후천성 점은 제거 후에 비교적 간단한 관리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재생 연고 쓰고 자외선 차단하고 아물게 하고요. 깊게 제거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선천성 점 제거 후에 관리법을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점 제거 후에 두 상처 모두 자외선 차단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제거 직후 3개월은 색소 침착이 생긴 시기이기 때문에 상처에 자극을 덜 주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천성 멜라닌 세포 점과 후천성 멜라닌 세포성 점의 차이, 그리고 제거 방법의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선천성은 구조가 복잡하고 깊어서 분할 제거나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반면, 후천성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해서 레이저 등으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선천성 점이라도 위치, 크기, 깊이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치료 방법도 선생님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있거든요. 후천성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점 제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점 제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병원 카카오톡 이용해서 문의 넣어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